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4단원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라고 하는 단원에서 우리 첫 번째 시간 과학기술의 영향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사회를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큰 변화를 3번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엘리트 콜라라는 학자는 그걸 이제 제3 물결이다 라고 해서 3번의 물결을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의 파동을. 자, 근데 그 가장 혁신적인 일이 뭐였느냐? 예전에 보니까 바로 뭐더라? 농업사회의 등장이더라라는 거죠. 농업사회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농경이라는 것 때문에. 농경 기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모습이 변화가 됐느냐. 과거에는 이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수렵이나 채집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뭘 할 수 있더라? 그렇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가 정착을 하면서, 정착을 하니까 이제 집도 제대로 된 집이 만들어지고, 뭐 보관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농업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산업 사회가 등장하게 되죠. 이 산업 사회가 등장을 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증기 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어떤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예전에는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었다면 이렇게 매일같이 다른 옷을 입고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옷의 종류도 많아지고요. 그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삶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게 되겠는데, 바로 무슨 사회다? 그렇죠. 정보화 사회더라라는 거죠. 정보화 사회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는 뭐에 발달합니까?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동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농경 기법이라든지, 그죠? 증기기관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이러한 것들은 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정보를 우리가 과학기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 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먼저 인간에게 미친 영향과 자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인간에게 영향을 준 거, 대표적인 거 생명공학기술. 대표적인 과학기술 얘기가 되겠죠. 생명공학 기술. 자, 이거는 난치병 치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우리의 수명을 평균 수명을 늦춰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그죠?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을 이용해서, 그죠? 유전자 변형을 이용해서, 그죠? 농업 생산성을 할 수 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꼭 좋은 점, 수명이 연장되고 그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안 좋은 점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뭐 인간 복제에 관련된 그 윤리 문제 있었죠. 그죠? 인간 복제에 관련한 윤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GMO가 아직까지 그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좀 인정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안심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공학 기술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도 역시 좋은 점은 있겠죠. 좋은 점은 뭡니까? 업무의 처리가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없이는 우리가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하면은 그만큼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또 증가하더라?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더라. 요새 뭐 스미싱이나 피싱 이런 것들 전부 다 범죄에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교통기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역시 우리는 해외도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고 우리 근교도 뭐 요즘에는 주말마다 근교를 많이 가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자, 그래서 생활권이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나 그죠?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꼭 교통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점도 얻어졌지만 그러니까 안 좋은 점도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됐느냐 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정착 생활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뭐가 증가하더라? 인구가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럼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또 뭐가 많아요? 소비를 그만큼 많아야죠. 생산활동과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 에너지든지 자원이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뭐 하더라? 자연을 개발을 하더라는 거죠. 자연을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꼭 이렇게 자연에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자연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환경을 정화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을 오히려 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꼭 좋은 점만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나쁜 점만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 그리고 자연에게 이러한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